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인재 경영원 김민석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카메라 화면 다들 켜주시겠어요?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드디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본선에 진출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 본선 심사를 위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본선 심사 꿀팁을 알려줄 19년 대상 수상자 두 분과 함께 Q&A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선 심사의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표와 토론 발표 순서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선 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본선은 8월 2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예선과 동일하게 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예선을 통과한 총 20팀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6팀, 바이오 6팀, 물 5팀, 기후변화 3팀, 총 20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 동상 15팀을 가릴 예정인데 국내 최대의 상금 규모답게 대상 4천만 원, 금상 2천만 원, 은상 1천만 원, 동상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탐방 기회와 하나그룹 입사, 인턴십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의 특전이 제공되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본선 심사는 8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오전에는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되는데 아이디어 발표는 5분간 연구 내용을 요약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토론 발표가 진행되는데 25분간 연구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본선 심사는 각 분야별로 박사학위 이상을 보유하신 교수님, 기관장, 연구원 총 15분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본선 심사 역시 1차 예선, 2차 예선과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창의성, 논리성, 신뢰성, 적절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 발표가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답변의 명확성, 이해성, 타당성도 함께 심사하게 되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고등학생다운 창의성이 심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 연구와는 다른 여러분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강하게 어필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아이디어 발표와 토론 발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아이디어 발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내용을 요약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심사위원 15명과 참가자 40명 모두가 모인 오리엔테이션 심사실에서 본인들의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를 위해 PPT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PPT는 표지 포함 6장 이내로 작성 부탁드리며 동영상 첨부는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발표는 5분간 진행되는데 짧은 시간인 만큼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에게 본인들의 연구 내용에 요점만 요약하여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발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난 수요일에 보내드린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토론 발표인데요. 토론 발표는 아이디어 발표와 달리 에너지, 바이오, 물, 기후변화 세 분야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선 진출팀 중 기후변화 팀이 적어 물과 기후변화는 통합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토론 발표는 연구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 외에도 연구 결과물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발표 당일 라이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디어 발표와 마찬가지로 발표를 위해 PPT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PPT는 표지 포함 20장 이내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발표는 25분간 진행되는데 먼저 10분간 연구 주제, 과정,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이후 10분간 연구 내용에 대한 참가자 간 토론이 진행됩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토론 시간에는 심사위원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와 토론이 종료되면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5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수요일에 보내드린 안내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론 발표는 영상 첨부가 가능한데요. 연구 결과물 영상을 첨부할 팀은 발표 자료 제출 시 영상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발표와 토론 발표 외에도 연구 진행 보고서와 기존 연구 검토 자료도 작성하여 운영사무국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조금 어렵거나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홈페이지에 연도별 대회 결과를 클릭하시면 이전 대회 본선 수상자 친구들의 연구 결과서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는 8월 12일 목요일까지 운영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기한을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내드린 참가자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19년 대상을 수상한 한그룹 선배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선 심사는 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진행되는데요.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이크와 카메라가 설치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본선 심사 전 8월 중으로 리허설을 통해 카메라 화면과 음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본선 심사에 활용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에 접속하는 방법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접속한 것처럼 운영사무국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심사 당일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바로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토론 발표가 진행되는데 아이디어 발표는 오리엔테이션실, 토론 발표는 분야별 심사실, 각각 다른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일 접속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운영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입장하게 되면 참석 여부 확인과 심사 진행 등을 위해 프로필명을 분야명, 팀명으로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프로필명 변경은 본인 카메라 화면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여 분야명, 팀명으로 프로필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꿔주신 것처럼 그날도 프로필명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PT 발표는 2차 예선과 동일하게 화면 공유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심사인 만큼 줌 접속 테스트와 화면 공유는 여러분들도 미리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선 심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선 심사까지 약 한 달이 남았는데요. 방학 동안 여러분들 연구를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19년 대상 수상자인 이인우 학생과 이지웅 학생 두 분을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은 올해 초 과학 유튜버 긱불과 함께 유튜브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13만 회입니다. 네, 아직 안 보신 본선 참가자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유튜브 스타 두 분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하나사이언스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박사 아들딸 팀의 이지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은 팀 차박사 아들딸의 이인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19년 대회 혹시 어떤 아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하셨나요? 저희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절감시키는 천연 코팅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천연 코팅제를 개발하셨다. 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사실 잘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창의적인 생각이었으니까 대상을 수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두 분은 고등학생 때 이런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와 같은 대회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많이 참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어떤 대회였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면 뭐 혹시 해외 탐방을 가신 건지 아니면 상금을 타신 건지 혹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그 두 가지는 사실 너무 예상되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사실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는 본선에 진출하고 나면 모두가 한 그루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상자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선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본선에 진출한 20팀 모두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로서 저희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이지용 학생과 이인우 학생과 만나서 같이 뭐 멘토링을 하거나 활동을 같이 하는 기회가 아마 곧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두 분은 고등학생 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말고 다른 대회도 수상을 많이 하셨나요? 이 질문은 국제대회 수상 경험이 있는 이지용 학생에게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어, 네,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 그런 수상하는 거에 저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으셨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는 그 상을 받는 것 자체도 물론 좋지만 그걸 떠나서 그 대회 진행 과정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회의 수상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가 큰 성장에 되는 디딤돌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대회에 참여하고 수상하신 만큼 오늘 본선 진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분이 준비한 본선 심사 꿀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본선 준비 꿀팁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6가지 항목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다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2차 예선 겪고 하시면서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가 우리 국내 과학탐구대회 중에서는 가장 학생다움을 강조하는 대회예요. 네, 다만 강조는 하는데 정확히 학생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규정이나 정의가 딱히 내려주신 적이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참가자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화에서 학생다움이 뭔지 정의를 못 내린 걸지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얼마든지 규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규정이나 정의가 없다는 건 어쩌면 그 학생다움에 대한 정의 역시 우리 각자가 판단하도록 열어두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만해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적어도 이 한사칠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일종의 연구 철학이 조금이나마 다듬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참가자분들이 벌써 막 학생다운 뭔지 감도 안 오는데 이젠 또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되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짜증 내실 게 아니라 고민은 해보되 굳이 너무 학생다움에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다움이라는 개념과 본인의 가치관을 접목시켜서 이미지를 러프하게나마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제 예를 들자면 보통 학생다움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쉬운 이론, 쉬운 난이도, 막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학생다움을 굳이 억지로 수준 높이려는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연구 수준을 억지로 끌어내려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다움이라는 컨셉에 너무 얽매여서 연구 수준을 억지로 낮게 만드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연구 발표에 있어서 청자가 동료 참가자분들이랑 심사위원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수준 이상의 연구가 요구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억지로 굳이 있어 보이려는 척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야 이게 대학 수준 이론이다 무조건 빼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 연구에 대학 수준 이론이 필요하면 갖다 쓰고 중고교 수준 이론만 있어도 되면 그걸로 갖다 쓰고 다만 이제 대학 이론을 갖다 쓴다면 그거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론만을 쓴다면 그걸 얼마나 참신하고 새롭게 적용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제가 생각한 학생다움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 여러분도 학생다움 하면 각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잘 정돈해서 이번 연구를 하는 동안만큼은 지켜나갈 일종의 이제 연구 철학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본인만의 연구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학생다운 다음으로 우리 한사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에이, 어차피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패하면 바로 감점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말해두자면 실패해도 정말로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한다면 괜찮다입니다. 당연히 이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게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실패는 말 그대로 그냥 실패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계획하신 실험들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정말 드문 일이니까 아마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이슈들 하나하나에 너무 절망하기보다는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해결 과정에서 연구 주제를 더욱 발전시킬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해 나갈 건지 그거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실패해도 괜찮다. 저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에서 항상 추구하는 건데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그런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과정,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팁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팁은 앞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주제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애초에 대회 진행 기간 자체가 몇 개월이나 되는데 처음 설정한 것에서 전혀 발전시킬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너무 주제가 완벽하거나 혹은 너무 주제가 단순하고 부실하다 이 뜻입니다. 본인이 너무 완벽하다고 자신하는 것보다는 뭔가 너무 단순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스스로 되돌아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욕심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실험을 하면서 성공을 하면 왜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또는 실패한 결과이지만 새롭게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등을 매 순간 고민하고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래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제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코팅제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 계획을 모두 완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획상으로는 끝났을지언정 고민을 조금 더 해보았더니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유통상의 편의성 등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뭐 튜브형이나 펌프형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코팅제를 상품화하는 단계를 추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연구 주제의 특성에 맞추어서 연구를 확장해 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이왕이면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정말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변경은 못하지만 발전은 필수인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처음에 냈던 연구 계획서와 결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르다면 왜 달랐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적어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 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번째로는 여러분께 전달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본선에 진출한 시점에서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팀원이나 지도교사님이나 주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송두리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많이들 놓칠 말하는 역량, 흔히 전달력이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역량을 기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국내 대회들에서는 대본 외워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있어봤자 질문 2개, 3개, 많아야 4개 정도 주고받고 끝납니다. 즉 암기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역량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죠. 근데 한사첼 같은 경우에는 토론 발표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표보다 질의응답이나 토론 시간이 더 길어요. 다시 말해서 대본 달달 외우는 걸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도교사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앉혀놓고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연습을 해왔어요. 이런 식이라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방식에 점차 익숙해질 수도 있고요. 또 토론 발표에서는
전문가분들뿐 아니라 참가자들 간에도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을 앉혀놓고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저희 때는 되게 재밌게 본선 질출 팀 중에 네 팀이 같은 학교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주제에 대해서 막 밤새도록 토론했던 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부탁일지 권고일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토론 발표는 여러분이 싸우라고 하는 발표가 아니에요. 간혹 토론 발표를 상대 주제 무너뜨리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애들처럼 말싸움하러 온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일종의 어린 학자로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 학자로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모인 거기 때문에 토론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예의를 지켜서 질문하고 예의를 지켜서 대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대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 특징으로 보면 다른 대회와 달리 토론 발표 심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참가한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뭐 얘기를 나눠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역시 심사에 포함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정말 좋겠죠? 네. 그럼 이제 5번째 팁 들어볼까요? 네. 5번째는 지도교사님들의 지도 관련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팀마다 다 지도교사님이 계실 텐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도교사님의 경험이나 뭐 이론적 배경 같은 건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다만 그걸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사첼은 학생다움이 되게 중요한 대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러분이랑 여러분의 지도교사님 이 둘 중에 더 학생다운 사고가 가능한 건 여러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교사님들의 서포트는 받되 지나치게 너무 개입하시다 보면은 학생다운 부분이 퇴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지금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보다는 지도교사님들이 더 들어주실 부분인 것 같은데 뭐 가급적이면 발표력이나 PPT 디자인, 뭐 연구윤리, 예술권리 등등 연구 외적으로도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주로 도와주시고 연구 내부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방임하시거나 주기적으로 보고를 들어서 경과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의 부분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부딪혀보면서 해결하는 게 더 좋고 만약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부분이라면 아이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할 거예요. 이제 그때 지도교사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교사님이 이 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거든요. 뒤에서 서포트는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막 개입하시지는 않는 이런 식의 지도가 대회 진행 당시에는 조금만 더 개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덕분에 온전히 저희 방식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기 모인 학생분들도 본선까지 진출한 우수한 학생들이니만큼 마구 개입하시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믿고 맡기시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본선 참가자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지도교사님들에게 PPT 이쁘게 꾸며달라고 한번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6번째 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를 무조건 1등 해야 하는 대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생각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본선까지 오셨고 다들 수상의 기회에 가까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이 이왕 고생하는 거 그냥 좀 더 높은 상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점 잘 압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상을 받는 데만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정말 수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금이나 해외 탐방이 한사첼의 주요 혜택인 건 맞지만 눈에 보이는 거 외에도 한 그룹 친구들과 친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내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공유한다거나 등등 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작정 수상에만 정신 팔릴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사첼은 대회가 아니라 페스티벌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구루 선배님들의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꿀팁 외에도 저희 한구르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질문을 올리신 참가자분들이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그러면 잠깐 첫 번째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가 그러면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두 분은 지금 혹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화학 전공이라서 화학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사이언스 챌린지 때 공부했던 거를 발전시켜서 계속 공부하시는 건가요? 이제 뭐 아무래도 대학 공부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따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때 이제 환경 관련 네. 주제로 했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환경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계속 발전해서 하고 있으시네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발표와 토론 발표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 토론 발표 안에서도 토론 발표와 질의응답 간의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네, 혹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아이디어 발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이라는 시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연구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강하게 어필해 주는 시간이고요. 토론 발표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참가자분들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연구 결과물이 어떤 건지 또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토론 발표는 이제 본인들의 연구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참가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은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궁금했던 점 그런 걸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혹시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배님, 혹시 한사체리 오프라인과 비교해 온라인으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다른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온라인은 어필을 할 기회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이나 뭐 토론 시간 이럴 때 본인이 말로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할 수 있으니까 뭐 말을 하려다가 주춤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이 정말 크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더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요. 네. 다음 질문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2차 예선 때 심사위원분들이 마스크를 끼셔서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선에서는 해당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마이크랑 화면 설정을 다시 새롭게 했으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본선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연구 계획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연구 내용을 몇 가지 배제하고 추가해서 최종 제출에도 감점 요소가 없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바꾸는 건 힘든데 혹시 연구 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이나 발전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 내용이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심사위원분들도 당연히 해당 내용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실 거고 우리 대상을 탄 두 분의 연구 계획서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으셨겠죠? 네. 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네, 두 분의 연구 계획서도 완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점점 더 발전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혹시 토론 발표 시에 어떠한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가는지 궁금한데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굳이 공격하는 그런 일은 많이 없고요. 정말 궁금한 것들. 이를테면 사실 여러분이 지금 같은 분야끼리 토론 심사를 한다고 해도 본인 분야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분야 안에서도 저 친구 주제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가장 전문가이고 우린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게 가장 주를 이룹니다. 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말 궁금했던 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과학자분들의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혹은
서로 주제를 보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의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토론 발표의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서로 주제를 보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의 조언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더 가점을 받지 않을까요?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본선을 준비를 위해 실험과 같은 탐구 활동에 실패가 있어도 발전이 있다면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정말 크게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 관련 주제다 보니까 세탁을 하고 나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량을 측정을 해야 했는데 이게 원래 어떤 특정 논문을 보고 저희가 찾았던 방법은 시약을 하나 뿌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거를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흡수를 해서 뭐 특정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의 그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그 약을 시켰나 해서 그게 거의 1, 2주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전혀 안 됐던 거죠. 전혀. 그래서 제가 울면서 네.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이게 왜 안 되지? 그때 또 제가 학교 없었거든요. 울면서 안 돼가지고 울다가 나중에 제가 학교 가서 그 방식으로는 안 돼서 그냥 직접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미세 플라스틱 하나하나 세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네, 뭐 여러분이 저희보다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 실패까지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그 시약을 이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것보다 이제 안 돼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셌다고 하셨잖아요. 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심사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학생이 노고로 하나하나 셌다는 그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패도 가끔은 오히려 더 좋게 평가받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배운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논문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실험 기법을 참고해야 하니까. 근데 그럴 때 좀 참고를 할 때 만약에 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거른다. 뭐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거른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간단한 논문들은 좀 신뢰도가 낮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 문헌을 거를 수 있는 안목들을 좀 키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선행 연구 보고서 제출에 선행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행 연구 자료가 없는 경우, 네, 정말 그럼 여러분 아이디어가 정말 독특하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경우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특한지 창의적인지 기재해 주시면 그게 더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도 아예 없었거든요. 저희게 선행 연구가 아예 없는 주제였어요. 저희 주제를 읽어보신 참가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하나도 없었는데 이 경우에는 선행 연구 보고서 제출에다가 그걸 적으세요. 그 연구 기법을 여러분이 고안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연구 주제는 여러분이 고안했어도 그 기법들을 어떤 논문에서 찾아봤는지 같은 걸 알아보시고 아니면 이론적 배경을 참고한 논문이 있다면 그 이론적 배경을 참고한 논문 그런 것들로 세워주시면 되세요. 네. 역시 해보신 분들이라서 제가 대답해 드린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대답을 해드린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연구 예산을 통해서 연구 자료, 책을 사도 문제 없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구 예산은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를 쓰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쓰셨나요? 그때 사실 저희가 연구 예산을 많이 쓰는 연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남아서 한번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남는 연구 예산은 이제 어떻게 돌려드리면 되냐 여쭤봤더니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대답이 와서요. 네. 소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희 또 아까 학교 안에 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네 팀이 예산을 모으니까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2번인가 먹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회식을 무조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련 연구 자료나 책 오히려 네, 회식보다 훨씬 그런 좋은 사용처니까 네,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네, 물론 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했다. 네. 네. 저희가 지도교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드린 연구 지원비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네. 정말 뭐 연구하다가 배가 고프시면 당연히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네. 코로나19로 인해 방학 중 학교 실험실 이용이 불가한데 추천해 주실 만한 실험 장소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학교 실험실에서 아예 불가하다면 아마 주변 대학에 공식적으로 그 실험실을 대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진짜 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기기들을 사용하는 정도겠지만 그거라도 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에 교사가 직접 신청을 하면 실험실을 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꽤 길게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주 단위, 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 지도 교사님이 이제 PPT 꾸며주시는 거 외에도 이런 실험실 찾아주시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도 교사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또 발표 순서 추첨을 해야 돼서 이것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에 더 올라오는 질문들은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정리해서 아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아이디어 발표와 토론 발표 순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첨은 저와 여기 계신 한 그룹 두 분이 상자에 있는 공을 차례대로 하나씩 뽑을 텐데요. 네, 공에는 각 팀명이 적혀 있고요. 가장 먼저 뽑히는 팀이 가장 먼저 아이디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먼저 뽑는 공이 가장 먼저 발표하는 팀이겠죠. 네, 그럼 이제 아이디어 발표 순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이디어 발표를 하게 될 팀은 네, 기후변화물의 빙그레 하우스 팀입니다. 네, 빙그레 하우스 팀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할 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팀은 기후변화 물 분야의 알가폰스 팀입니다. 네. 네, 기후변화물 팀이 두 번째로 또 발표를 하게 됐네요. 세 번째도 혹시 기후변화물일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양봉학과 팀입니다. 네, 양봉학과 팀이 세 번째로 발표를 할 거고요. 네, 계속 제가 순서대로 뽑을 거고요. 네, 네 번째로 발표할 팀은 네, 에너지의 최대화 채소 팀입니다. 최대화 채소 팀. 네, 바이오 분야의 뱅기소녀 팀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달려라 리어카 팀입니다. 네, 그럼 일곱 번째 팀 제가 뽑겠습니다. 일곱 번째 팀 동일하게 에너지의 아쿠아렁 팀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뽑아주시죠, 우리. 네. 네, 다음 팀은 바이오 분야의 교육과 아이돌 팀입니다. 교육과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네, 아쿠아렁 팀이 고맙다고 했네요. 저한테 고맙다고 한 걸까요, 그러면? 네. 다음 팀 뽑아주시겠어요? 다음은 기후변화물의 SCM 팀입니다. 네, SCM 팀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다 각 분야별로 세 팀씩 뽑혔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팀일지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의 남다른 스케일 팀. 네, 남다른 스케일 팀 축하드립니다. 10번째 발표입니다. 네, 기후변화 물팀의 케라틴 워터 팀입니다. 네, 케라틴 워터 팀. 저희가 이거 어떻게 읽을지 약간 고민했었는데 케라틴 워터 팀 이거 케라틴 워터 맞는지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다음 팀 뽑아주시겠어요? 다음 팀은 기후변화물의 나눔 팀입니다. 네, 나눔 팀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팀 이제 몇 팀 안 남았는데요. 네, 케라틴 워터가 맞다고 하네요. 네, 다른 팀은 드림 36입니다. 드림 36.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팀은 에너지 분야의 SH 웨이브 팀입니다. 네, SH 웨이브 팀 축하드립니다. 다음 팀은 기후변화물의 RBS 팀입니다. 네, RBS 팀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4개 팀 남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후변화물의 딱 좋아 팀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분야의 패트앤매트 팀입니다. 네, 패트 앤 매트 팀 축하드립니다. 네, 패트 앤 매트 팀은 패트와 매트인가요? 네, 혹시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패트와 매트인지 패트 앤 매트인지. 네, 약간 헷갈리지만 네, 네, 패트와 매트라고. 네, 다음은 팀은? 에너지 분야의 소리 없이 강하다입니다. 네, 소리 없이 강하다 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두 팀 남았는데, 네, 두 분이 하나씩 뽑아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다음은 기후변화 물팀의 김유미추 팀입니다. 네, 추 팀입니다. 김유미 추 팀. 혹시 이거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김유미 추팀 혹시 지금 접속해 계시죠? 김유미 추팀 마이크를 풀고 한번 왜 김유미 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거든요. 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접속하셨는지 한번 확인 혹시 가능할까요? 들리시나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이제 팀원 이름이 이제 김대희 유지우인데요. 그래서 성이 김 씨랑 유 씨고 저희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추자 제자 석자 쌤인데 이제 미스터 추라고 해서 미추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름 조합이네요. 그냥 이름 조합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팀 뽑기 전에 두 분 팀은 팀명이 뭐였죠? 저희도 네, 지도교사님의 성과 네, 저희 둘을 이렇게 한 번에 넣은 네.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차 박사 아들 딸 이렇게. 네, 저는 사실 두 분 처음 해봤을 때 차 박사의 실제 아들 딸인 줄 알았어요. 네, 불쾌하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네. 남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저도 굉장히 불쾌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남은 팀이 어딜까요? 네, 한번 뽑아주실까요? 마지막 팀. 네, 마지막 팀은 바이오의 PMB 팀입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PNB 팀입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발표 순서를 추첨을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아이디어 발표 순서는 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지금 당연히 순서 모르실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 팀 정도 소감 들어보면 좋을 텐데 어느 팀 들어볼까요? 한번 추첨해 주시죠. 네. 여기서 뽑아 주실까요? 여기서 네. 한번 한 팀 그냥 네.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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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분야 비읍과 아이들 팀 소감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비읍과 아이들 팀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본선에 임하는 각오 아니면 어떻게 준비할 건지 우리 다른 팀에 대해서 한번 자기 팀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읍과 아이들 접속.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안 돼서 카메라를 못 켰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목소리만 들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비읍과 아이들 화이팅. 네, 비읍과 아이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아이디어 발표 순서는 마무리하고요. 토론 발표 순서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네. 그러면 토론 발표 순서인데요. 토론 발표 순서 역시 아이디어 발표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할 텐데 다만 토론 발표는 이렇게 에너지, 바이오, 기후변화, 물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에너지 분야 순서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는 노란색. 네, 여기 6팀을 제가 이제 상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에너지 분야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부터 뽑아 주실까요? 네. 에너지 첫 번째 SH 웨이브 팀입니다. 네, SH 웨이브 팀 에너지 분야에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네, 두 번째 팀은 네, 두 번째 발표팀은 아쿠아롱 팀입니다. 네, 아쿠아롱 팀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발표할 팀은 드림 36이 슈라고 했는데 제가 드림 36을 왠지 뽑았으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발표는 소리 없이 강하다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네, 네 번째 발표팀 뽑아 주시겠어요? 네 번째 발표팀은 드림 36. 네, 드림 36 네 번째 발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팀. 네. 네, 마지막 발표팀은 최대화 최소팀입니다. 네, 최대와 최소가 다섯 번째 팀이고, 네, 마지막은 여섯 번째 팀이겠죠? 여섯 번째구나. 네.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발표할 팀은 달려라 리어카 팀이 에너지 분야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에너지 분야의 추첨을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를 해볼까요? 두 분야 중에서. 저희가 물 분야였어서 네. 그러면 네, 기후변화 물 분야를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물 분야의 공을 제가 이제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물은 총 8팀이고요. 네, 물과 기후변화는 같이 심사하게 돼서 그러면 두 분 한 번씩 뽑아주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발표할 팀은 케라틴 워터팀입니다. 네, 케라틴 워터팀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되네요. 네, 두 번째 발표할 팀은 두 번째 발표팀은 알가폰스 팀입니다. 네, 알가폰스 팀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발표할 팀은 제가 또 뽑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네, 빙그레하우스 팀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하게 됐고요. 네 번째 발표할 팀 또 뽑아주실까요? 네 번째 발표팀 나눔입니다. 네, 네 번째 발표는 나눔 팀이고요. 네, 다섯 번째는 어딜까요? 네, 다섯 번째 발표팀은 RBS 팀입니다. 네, 다섯 번째 RBS 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팀은 네, 김유미 추 팀입니다. 김유미 추 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두 팀 남았죠? 네, 한 팀씩 뽑아주시겠어요? 일곱 번째 팀은 딱 좋아 팀입니다. 네, 딱 좋아 팀 일곱 번째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네, 팀은 네, SCM 팀입니다. 네, SCM 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 물 분야 추첨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인데 바이오 분야 이렇게 6개 제가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네, 여러분들 본선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바이오 분야 추첨 시작할까요? 네.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될 팀은 댕기소녀 팀입니다. 네, 댕기소녀팀 축하드립니다. 바이오 분야에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양봉학과 팀입니다. 네, 양봉학과 팀이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세 번째 팀은 팻앤맷 팀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네 번째 팀 뽑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다른 스케일 팀입니다. 네, 남다른 스케일 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팀인가요, 이번엔? 네, 다섯 번째 팀은 비읍과 아이들 팀입니다. 네, 비읍과 아이들 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팀은 네, PMB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PMB 팀 이제 바이오의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럼 PMB 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PMB 팀 어떤 연구하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PMB 팀 지금 혹시 어떤 연구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흙 속에 이제 농업에서 이제 작물을 기를 때 이제 물을 그 호스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노즐을 이용해가지고 뿌리 근처에만 이제 살짝씩 물을 공급해가지고 물의 사용량을 매우 적게 작물을 기르는 거를 점적 관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점적 관수를 이제 기존에 이제 노즐을 이용하지 않고 흙 속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조금씩 내보내는 점적 관수를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 그 두 개 다 발표가 마지막에 걸렸거든요. 두 팀은 네, 항상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는 죄송합니다. 건가요?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지고 네, 원래 잘 발표해 주인공은 보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팀 정도 더 들어볼까요? 시간 여유가 되겠죠? 저희가 약간 궁금한 팀이 있었는데 아까 질문 올린 팀 중에서 남다른 스케일 팀이 우리 연구는 지금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다. 제가 너무 기대돼요. 이게 어떤 연구인지 혹시 제가 그걸 바탕으로 저도 뭐 특허를 내면 혹시 뭔가 될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해서 남다른 스케일 팀 혹시 어떤 연구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남다른 스케일 팀 혹시 비밀인가요? 아니면 비밀이 아니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네, 두 분 같이 계셔서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들리시나요? 있는 장소가 좀 많이 울리는 장소인가 네. 봐요. 아, 많이 울리는 장소 같아서,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가 그 남다른 스케일 팀의 아이디어는 기밀인 관계로 본선에서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본선 발표 순서 추첨은 끝났고요. 발표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발표 순서는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에 저희 아이디어 발표 순서와 토론 발표 순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 발표는 빙그레하우스 팀을 시작으로 제일 마지막은 P&B 팀이 하고요. 네, 기후변화, 에너지, 바이오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발표는 오전에, 토론 발표는 오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니 네, 걱정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지금 오후 5시 52분인데 1시간 동안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본선 심사 안내사항은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개인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순서와 본선 심사 줌 링크는 개인 메일로 빠른 시일 내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예선에서 저희 친구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건 저희가 개선해서 본선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구에 집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본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한가득 안고 본선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